자, 이 물건이고요. 신탁공매 물건은 이 재산 종류를 먼저 봐야 되는 건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재산 종류는 압류가 있고요. 비압류가 있습니다. 비압류가 있을 때 이 기타 일반 재산에 신탁공매가 끼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이 집행기관이 신탁이거나 그리고 담당 부서가 신탁일 때 신탁공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말씀드리면 고시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세부 용도가 고시원으로 나오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상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고시원이.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제 상가 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그리고 입지 그리고 이게 왜 고시원으로서 괜찮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서를 보고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네모 박스를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는 것.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거죠. 몇 년식인지. 2020년 9월 7일이네요. 약 지금부터 3년 된 새롭게 지었다 해서 신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뭘로 분류된다고 해? 이걸로 분류되고 얘는 뭐예요? 그냥 고시원 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시원 큰 형을 봤을 때 이런 애들은 어디에 물어보냐? 소방서에 물어봐서 소방 완비 증이 발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모를 또 보니까 이제 현황에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이거라 생각해요. 이 승강기가 있는지 없는지. 자,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는데 뭐 어렵게 안 보죠. 그냥 필요한 것만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죠, 체크. 이 시설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뭐 토지야 이 사람들이 알아서 계산을 했을 것이고요. 쭉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을 대입을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다, 6개 정도 됐다라고 하면 요거는 정확하다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거죠. 현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안에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편의나 그리고 월세를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지도, 두 번째는 이제 건물을 보려고 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현황도, 이 두 가지를 항상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경공매에서 이론을 배우는 거 말고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봐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투자할 때.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물건을 찾고요. 그리고 이 현황도를 가지고 물건이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봐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현황도를 보는 거는 뭐부터 시작하냐? 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문이에요, 문. 문을 보는 것, 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을 찾으면 뭘 찾을 수 있냐? 복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찾아서 구조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2층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타일 모양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마 화장실, 샤워실일 가능성이 높죠. 이 물건은 뭐죠?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다. 이거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중요한 단서일까요? 고시원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냐? 저런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으로 쓰는 곳이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개별로 쓰는 곳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화장실과 샤워실은 여러분들이 매일 청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게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개별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방 안에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밖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청소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뭐다? 오토가 가능합니다. 오토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물건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방이 29개고 20년식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 신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뭘까요? 이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요. 여기 보니까 이제 충주 제1반 5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장이 좀 많네요. 공장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받을 건 뭐냐? 여기서 이런 공장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스카이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장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파란색 있는 공업단 이게 다 여러분들 수요입니다. 수요. 거의 이렇게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가 제1산업단지고 여기 이렇게 고시원 있네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이게 고시원이에요. 여기 한 4개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고시원이 몇 개가 있다? 이제 4개 정도 있다. 이 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이런 곳은 부족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게 여기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잖아요. 플러스 남성분들이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말 잠만 주무십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거의 오토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건설력이 또 모입니다. 이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위치 잡기 쉽지 않은 물건인데 그쵸 직장인 그리고 이 아파트 올라가잖아요. 건설력 하면 이거 아마 이쪽이 벌써 쫙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로 나왔죠? 신탁구매라는 제도로 나왔습니다. 신탁구매 제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13억 이하로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상가를 짓는 곳인데 결국 식당을 지어버렸잖아요. 예, 식당을 지어버리고 여기는 공장이 들어올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노후 대비 내가 어떤 건물을 일주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 괜찮죠. 이런 물건 하면 신탁공매로 좀 많이 싸게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새 건물이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으니 오토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물건 다음에 팔더라도 감정가 이상 이건 팔릴 것 같아요.